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알조사 줌 단톡방 회원님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매주 목요일 날 시작되었는데 어제 저희 병원에 회식 때문에 하루 늦어 오늘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참가 선생님, 김소연 선생님하고 성기혜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소연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성기혜 선생님. 저도. 그렇습니까? 네, 박상준 선생님. 예. 오늘은 날짜가 바뀌어가지고 세 분이 들어오셨네요.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 강의가 벌써 이제 한 석 달이 됐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번 11월 말로서 아마 이 제1회 우리 알조사 중 강좌가 마치게 됩니다. 참 이 3개월 동안에 저도 많이 이 중 강좌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 중 강의가 앞으로 강의 대세가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이 중 강의를 통해서 이 중 강의의 특징과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2021년 1월부터 새로운 카테고리 또 새로운 방법으로 선생님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번에 경부암인데 이번엔 체부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궁 내막에서 유래하는 상피성 악성 종양이 자궁 체부암입니다. 조직학적으로는 대부분 서남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자궁 경부암이 많고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자궁 경부암의 빈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고령화됨으로써 자궁 체부암의 빈도가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주로 젊은 여성에 많지만 자궁 체부암은 고령자에 많습니다. 호발 연령이 50대, 60대 그리고 미산부나 불임증 환자에서 많다고 합니다. 발육 양성은 이제 국한성, 미만성이 있고 발육 형태에 따라 외적으로 나가는 거, 내적으로 가는 거 이렇게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국한형, 외항형이 예후가 양호하고 미만형으로 내항형 경우가 예후가 불량하다고 합니다. 정상은 이제 부정출혈이 있고 월경 이상, 혈성대하, 그 다음에 자궁에 피가 고이는 이런 액체나 피가 고이는 이런 것이 정상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암의 발육 양식이나 어느 정도 익스텐션 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궁 체부암이 생기면 자궁이 종대되고 내막이나 내강의 왜곡, 디스토션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 편의가 보입니다.
자궁체부 조항의 유원형의 고에코 구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암병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별 질환은 자궁근종, 자궁성근종, 난소낭종 이런 것과 감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궁체부암증입니다. 이쪽이 방광이 되고 여기 자궁입니다. 여기 이제 자궁에 서빅스가 되죠. 서빅스가 되고 이렇게 와가 자궁 내막입니다. 자궁 내막에 암이 생겼죠. 자궁 내막층이 비유가 되고 자궁 내막이 불균이라고 요 복판에 보이는 요 부분이 자궁 내막암이 되겠습니다. 자궁 내막암. 그 다음에는 자궁육종 살코마입니다. 살코마는 자궁근 조직이나 결합 조직에서 유래되는 난에피세리얼 마리안 투머입니다. 살코마는 빈도가 낮고 조직적으로는 팽알 근육적인 대부분이고 혈행성으로 강한 폐로 전이를 일으키고 살코마는 예후가 불량합니다. 자궁육종에서 비교적 큰 종괴로 그렇게 발견될 때는 종괴가 큰 종괴로 발견되는 경우 많습니다. 마이오마보다는 불균질한 출시설 종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마이오마는 이렇게 경계가 좋고 호모지니어스하지만 살코마는 이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종괴로 보입니다. 근데 자궁근종도 이 변성, 디제네이션 되면 헤테로지너스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궁의 살코마와 변성된 자궁근종하고는 감별이 어려운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자궁육종의 감별에서는 자궁근종의 변성이나 자궁체부암하고 감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궁근육종은 굉장히 종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례도 보시면 이쪽이 방광이 되고 하복부 종장 스캔입니다. 자궁이 엄청 커져 있고 여기에 보시면 고에코 부분, 저에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헤테로지너스입니다. 또 여기에는 무에코 낭종 부분도 있고 자궁은 저명하게 종대가 되고 요철이 불균질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부가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하죠. 이런 아주 크면서 내부가 헤테로지너스 고에코 부분도 있고 저에코 부분도 있고 낭성, 변성 부분도 있고 이런 이제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칼라 도플러상에서 이 종양의 내부에는 풍부한 헬리오 신호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살코마하고 이 자궁근종도 아주 큰 자궁근종에 고도로 변성을 일으키게 되면 이 초음파상으로 감별은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포상기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상기태가 예전에는 좀 많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이 포상기태 H모를 하는데 이 태반의 육모가 이제 낭성으로 수종상 또는 낭성으로 이렇게 막 포도송이 같이 막 증식하는 겁니다. 태반에 그렇게 태반의 플라센테 육모가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낭종의 크기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육모가 전체가 낭종하는 전포상 포상기태가 있고 또 일부가 이렇게 포상기태를 일으키고 태아 또는 제대가 존재하는 부분 포상기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기태 중에서 이 육모가 자궁 근처로 침입하는 것, 자궁 근처로 안으로 파먹어 들어간 것은 인베이시브 타입 H모를 합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임신했는데 애는 안 나오고 이 포도송이 같은 이런 것이 나아가 깜짝 놀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H몰 포상기태가 됩니다. 포상기태는 전포상기태일 때는 낭종이 자궁 내강을 확 충만됩니다. 그리고 출혈을 동반하는 게는 불규칙한
부익 모에코 부분이 보입니다. 부분 포상 기태는 초음파로서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온 육모가 전부 다 이 낭성 변성을 일으킵니다. 이걸 컴플리트 H 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 이야기했던데 여자분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애는 안 나오고 포도송이 같은 물혹이 확 나가 갑자기 산모도 놀라고 가족도 놀래가지고 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바로 H몰, 컴플리트 H몰입니다. 육모가 젊은 낭성 변성을 일으켜 자궁에 그 낭성 변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것이 H몰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궁의 임신입니다. 우리가 임신이 정상적으로 수정란이 그 정상 착상부인 자궁 외 부분에 착상하는 상태를 엑토픽 프레그넌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난간 임신이 대부분이죠. 그 팔로피안 튜브입니다. 난간에 착상하는 부위에 따라 엠플라 부분, 그러니까 오바리아 연결되는 그 팔로피안 튜브 거기에서 임신하는 경우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유트러스하고 오바리 경계 부분인 요 이스무스에 임신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간질부에 임신인데 팽대부 임신이 가장 많습니다. 이 통상 임신 그 12주 이전에 이제 이게 임신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신이 중단되기 전에는 정상 임시가 거의 비슷하고 때로는 소량의 부정 출혈이 나오는 때입니다. 임신이 중단되면 그 양식에 따라 다른 증상입니다. 난간 임신 경우는 대부분 이제 증상이 가벼운 경우나 난간 유산되면 증상이 가거나 난간 파열이 되어버리면 이때는 대량의 복강 출혈을 일으켜가 혈압이 떨어지거나 심하면 쇼크, 하복부 팽부감, 복부 자극 증상, 그래 심지어 근성 방어, 이렇게 복백이 이제 염증 때문에 딱딱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궁의 임신은 일단 자궁 내강에 태낭이 피투스가 없다는 확인하고 자궁 위에 태아 심박을 가지는 태낭상이 중매되면 진단이 확정이 됩니다. 자궁 내강에 저류된 혈액 성분에 의해서 때로는 자궁 내 그 슈도 제스테니얼 샥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신되는 거로 오인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성 제스테니얼 샥이 됩니다. 자궁의 임신 부분과 혈액 응혈계 성분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의 부속계 아데네살 메스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난간 파열이 되면 복강 내 출혈이 다글라스와 또는 복강 내에 혈액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산부인과에서 늘 듣는 것이 복통을 호소하는 여자가 오면 임신을 생각하고 임신을 생각하면 반드시 자궁의 임신을 꼭 생각해야 된다. 이 자궁의 임신은 정말 우리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 비산부인과 의사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궁의 임신을 놓치게 되면 환자가 굉장히 응급 상태에 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여자를 볼 때는 자궁의 임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복부 종단 스캔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방광이고 여기 유트러스입니다. 엔도메트리움이 월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바깥의 저액고가 자궁 근처입니다. 근데 펠빅 캐비티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무에코 부분이 보이고 여기에 고에코 부분이 보입니다. 이게 제스테니얼 샥입니다. 이게 이 제스테니얼 샥이 여기에 내강이 있지 않고 여기에 펠빅 캐비티에 제스테니얼 샥 G샥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액토픽 프레그넌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제스네 쉐이크라고 인지하지 못하면 이걸 다른 그로 오인해가지고 액토픽 프레그넌시를 진단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IUD입니다. 인트라유테럴 컨트라셉티브 디바이스, ICD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IUD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트라유테라인 디바이스, 컨트라셉티브 빼고 그러면 IUD가 되고 인트라유테라인 컨트라셉티브 하면 ICD가 됩니다. 그래서 IUD는 요즘은 이제 피임으로서 이런 피임 기구를 쓰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피임약이 잘 먹기가 어렵고 또 피임약이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IUD를 쓰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임률이 95% 정도 된다 하죠. 피임을 되는 메커니즘은 결국 이 IUD가 이 자궁의 내막에 이리테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임신이 착상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자궁 내 피임기구에 종단 스캔에서 자궁체부 내강이 일체해서 점상고했고 또는 선상고했고 또는 후방음령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링 형태는 자궁의 전액 단면 횡단에서 고액호 원행상으로 보입니다. 자궁 IUD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IUD인데 하복부 횡단 스캔에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IUD인데 이걸 리페스 루프라고 하죠. 리페스 루프 자궁인데 자궁 이렇게 내막 강내에 이런 꼬불거란 고액호 봅니다. 이게 이제 섀도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피임계군 줄 모르고 자궁 내막의 병변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임신에 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신 초기 4주가 되면 이제 그 4주 전반에서 후반에 걸쳐 자궁체부의 링상으로 둘러싸인 고에코상으로 제센을 시작이 보입니다. 5주가 전반이 되면 태낭 내에 욕샥이 보이지만 나낭난이죠. 태아는 아주 보이지 않습니다. 5주 되면 5주 후반이나 6주 전반 되면 태아가 보이고 거의 동시에 태아 심박동도 보입니다. 이게 4주에는 지샥이 보이고 5주 전반이 되면 역샥이 보이고 5주 후반에서 6주 전반에는 되면 태아가 보이고 동시에 태아 심박동도 관찰됩니다. 4주, 5주, 6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4주에는 지샥, 5주 되면 욕샥, 5주 후반 6주에는 엠브리오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태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심박동이 관찰되면 이제 초기에 심박동할 때 일반적 유산 가능성이 적고 견해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태아가 두부 바디가 식별되는 시기에는 8주가 되고 10주 이후에는 두 개 내 구조나 태아의 상하지가 다 보이게 됩니다. 임신 초기 경과 관찰은 이 경복부 초음파다 경길 초음파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 주마다 어떤 형태가 보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내과나 가정의학과는 거의 필요 없고 그냥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전공을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냥 한 읽어보겠습니다. 임신 5주 7주에는 임신 주가 몇 주냐를 판정에는 제세날 시작이 최대경을 이용하고
임신 6주 전후에 자궁 내 태낭이 보이지 않는 경우 초기 유산이나 자궁의 임신의 그 주가를 계산해 착오를 생각하게 되고, 욕샥은 고위도 원형의 링으로 둘러싸인 약 3mm 전의 낭종인데 패턴상으로 5주에서 11주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임신 8에서 12주의 임신주 판정은 태아의 두부에서 둔부까지 힙까지 길이, 그게 크라운 럼프 랭스 CRA를 개척하고, 이때 나낭낭을 태아의 일부로 오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임신 8주에 CRA는 15mm 정도이다. 임신 10주 전후부터 두개 내에 그 대뇌 겸으로 구성된 정중 에코, 미드라인 에코가 나타나고, 그 외에는 이제 바이라테랄 다이메타, 바이파리탈 다이메타, BPD로 개척합니다. 정상 임신하고 감별해야 될 건 이제 이 태아가 발육을 못하고 죽어버린 고사란의 되겠습니다. 임신 9주에 하복부 정중 종단 스캔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태아의 머리가 있고, 여기에 태아의 그게 됩니다. 트렁크 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동그란 욕샥이 됩니다. 욕샥 나낭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태아의 길이를 재는 것은 CRL입니다. fetal crown rump length. 그래서 개척지가 23mm가 되고 임신 9주 이틀에 상당된다고 그렇게 이제 판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임신 20주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태아의 머리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궁이고 여기에 스컬이 머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이 얼굴 쪽이 되는 거죠. 되고 이쪽이 태아의 몸통이고 여기에 바울 가스도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머리고 이쪽에 태아의 익스트리미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드라인 에코, 여기에 요 길이를 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걸 재서 우리가 길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요 복백이고 여기에 요쪽이 탈라무스가 되고 이쪽이 페이셜 바이파리탈 다이메타, 요 미드라인, 여기 미드라인 에코고 여기 바이파리탈 다이메타가 되겠습니다. 바이파리탈 다이메타. 다음에 요거는 임신 20주입니다. 여기에는 보시면 여기 플라센타가 되고 여기에 스토막에 양수로 가닥된 위가 보이고, 여기 umbilical 베인이 되겠습니다. umbilical 베인. 여기 태아의 척추뼈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abdominal circumference, 이렇게 구간에 이제 요걸 서컴프런스 보기를 재고, 또 구간의 횡단 면적이 16cm 세크 제곱이 되고, 요거는 임신 20주에 해당된다. 구간의 횡단 면적을 재는 거죠. 그 다음에 임신 20주인데 대퇴골 종단 스캔입니다. 여기 대퇴골이 이렇게 대퇴골이 보입니다. 대퇴골의 페탈 익스트리미티에 대퇴골의 랭스, 피머 랭스를 냈는데 대퇴골이 이렇게 보이죠. 대퇴골 랭스를 재서 태아의 대퇴골의 길이가 3cm로 개선되고, 이거는 임신 20주에 상당한 에코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태아의 임신 그 주기 몇 주가 되느냐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트 오범이라 해서 태낭 내 태아가 잔존하지 않고 제스테넬 샥만 존재하게 됩니다. 초음파에서 제스테넬 샥 내 태아의 에코가 보이지 않으므로 제스테넬 샤크의 불명료화 또는 불분명하고, 제스테넬 샤크가 잘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자궁 내 제스테넬 샤크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고
저 낮은 위치에 존재하여 관찰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스나 샥이 됩니다. 브라이트 여기 자궁이 이렇게 되고 자궁이 되죠. 이쪽은 방광이 됩니다. 여기 안에 이제 제스나 샥만 보이지 안에 태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른 임상 속에는 임신 8주에 도달했는데 이 태낭의 갱이 작고 태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후에 수차례 관찰했지만 요 제스나 쉑이 커지질 않습니다. 이건 이제 결국 태아가 죽었는 브라이티드 오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신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부인과하고 산부인과 쪽에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뭐 그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여자들이 복통이 왔을 때는 반드시 임신 또는 액토피 프레그넌시를 반드시 생각하고 의심이 될 때는 빨리 산부인과에 보내줘야 된다는 그 점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산부인과 마지막 시간이 되고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과 공부하는 마지막 강좌가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날짜가 바뀌는 반에 참가 선생님이 굉장히 적습니다. 김수연 선생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얼굴은 네. 반갑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벌써 3개월 했지요. 예. 아이고 중강자에 점점 많이 익숙해졌죠. 예, 선생님.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중강자를 이제 처음이었죠. 처음인데 한 3개월 하니까 점점 중강자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중강자를 지역별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부산시 개원내과 의사의 임원님들을 상대로 20명의 회원을 모았습니다. 20명 간부지요. 그래서 이번 11월 26일 날 제가 부산에서 최장 초음파 강의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미리 11월 20일 하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목요일 날 4차례 걸쳐서 강의를 할 작정입니다. 부산 계열시 내과사의 그 임원단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별로 수도권 또 뭐 우리 부산, 경남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초음파 중강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초사 회원님들도 그동안 참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중강좌에 많이 배우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에 고민이 많습니다. 김수현 선생님 뭐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중강자의 좋은 점하고 또 단점은 장점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중강자의 최고 장점. 좀 실시간이니까 예. 이게 좀 집중하는 거면서부터 이렇게 좀 나태해지는 게 없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긴장을 하게 돼서 더 집중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집중력이 네. 좋다. 단점은 무엇입니까? 단점은 이제 단점이라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미흡한 점. 이렇게 마이크라든지 어떤 예, 이렇게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예, 그게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예. 시간이 앞으로 내가 일부러 오늘 10시에 했는데 전에는 8시인데 8시, 9시, 10시 중에 선생님은 어느 시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8시가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데서 중강자니까 네. 그 선생님 중에 집은
강남에 있고, 저 병원은 저 의정부라든지 이런 데서가 8시 하니까 거의 선생님들 집에서 듣지 못하고 차 안에서 듣는 수도 많더라고요. 아, 예, 8시가 그렇겠네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뭐 8시가 좋은 시간이네요. 그땐 또 이제 저녁을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겹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8시 저녁에 겹치죠. 그래서 예.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그 부산 선생님 상대는 9시에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9시, 예, 그럼, 9시, 예. 10시 어느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시, 10시. 선생님 같으면 9시, 10시 중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일과가 좀 약간 마무리되는 10시가 안 늦겠나 그런 생각이 10시도 듭니다. 10시도 좋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성기혜 선생님, 성기혜 선생님 목소리라도 네, 보여주십시오. 중 강의 이제 네, 다음 강의가 아마 중 강의 마지막 강의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네, 여보세요? 많이 들어주고 고맙은데 승계 쌤 중 강의를 쭉 들어가는 소감은 어떠시죠? 개인적인 느낌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중 강의 좋은 점은 어떤 점입니까? 일단은, 어, 이제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다. 네, 또 좋은 점은 또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어, 또, 일단은 좀, 제- 이게 원래 초음파나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깜깜한 때 많이 그렇죠, 그렇죠. 보잖아요. 예, 네, 그래서 화면이 조금 이제 어둡고 뭐 이러면은 잘 모르고 이러면은 조금 집중하면서도 조금 잘 안 보이거나 이럴 때도 있는데 저는 밝은 데서 이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 선생님처럼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불을 끄고 그걸 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슬라이드를 쏘는데 이래 되면 뒤에 앉아 있으면 앞 사람의 얼굴이라든 몸에 가리는 수도 많고 그런데 또 여기는 밝은데 그냥 컴퓨터 모니터로 보거나 스마트폰이니까 아주 화면이 밝고 깨끗하게 나오니까 네, 훨씬 뭐 받아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네, 컴컴하니까 뭐 글자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단점은 무엇입니까? 뭐 단점이라보다는 뭐 조금 중강의 불편한 점은 아무래도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이렇게 직강하고는 인터넷 강의와 직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이에요? 음, 아무래도 이게 실시간이라서 그래도 녹화 강의가 아니니까 예, 조금 더 그 단점이 좀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예. 음, 예, 뭐 이제 막 생동감이나 이거 뭐 이게 생동감이 약하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강사의 얼굴을 보고 하는 거하고 강사의 얼굴 못 보는 네, 거하고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내가 중강의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멤버들이 평소에 친하거나 친밀 관계에 있으면 질문을 잘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아, 통화 모으는 선생님들 중에서 자기가 질문을 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주저하고 조금 네, 의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중관계가 잘 되려고 하면 나는 이런 생각 드는 게 미리 한 번은 만나가 서로 음, 좀 하고 난 뒤에 중관계를 하면 좀 더 좋지 음,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건 맞아요. 현실적으로 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마지막 우리 알조사 중강의가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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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예. 박상준 쌤도 있네요. 박상준 인사만 합시다. 아, 들어가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주말 잘 수고 보내세요.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정장 잘 어울리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음. 엑스트라 콜라 먹는 거. 물침이 좀 있지 말자. 음. 물침인데 싸다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리 아빠. 싸다고 샀는 게 아니고